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장례식 모습을 상상해보곤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까? 누가 가장 슬퍼할까?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장례식을 직접 준비해야 한다면 묘한 기분에 휩싸일 것이다. 흔히들 장례식은 남은 사람들의 몫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지금도 내 마음 깊은 곳에 또렷이 남아있는 환자들이 있다. 그들은 유독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개 죽음 앞에서는 크고 작은 동요를 하기 마련인데 그 환자들의 눈빛에서는 후회도 두려움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을 덤덤하게 기다렸다. 그중 하나가 피였다. 피는 자신의 장례식을 손수 준비한 환자였다. 그 여자 환자는 장례의 모든 절차를 세밀하게 알아보고 담담하게 준비했다. 대개 장례식의 주인공은 자신의 장례식을 검소하게 치르고 싶어 하지만 보내는 가족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피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자신의 장례식을 되도록 간소하게 치르고 싶어 했지만 가족들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장례식에 필요 이상으로 거품이 들어가는 일이 못마땅해서 스스로 꼼꼼하게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 것이었다. 피는 직접 장의사와 상담하면서 사후 자신이 원하는 조용한 장례식을 위해 병실에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다. 나는 그녀가 죽고 나서 그녀의 바람대로 소박하면서도 엄숙한 장례식이 치러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요즘에는 장례 절차도 꽤나 복잡하고 제법 큰 돈이 든다. 시신을 누일 관에도 등급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깜짝 놀랐다. 사실 이런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 가족끼리 상의해서 원하는 방식으로 준비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떠나는 당사자가 조촐한 장례식을 원하는데 정작 보내는 가족들이 호화로운 장례식에 엄청난 돈을 낭비한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방식이 아닐까 싶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장례식의 주인공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식의 주인공이 장례식을 주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신의 장례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상주인 아들 혹은 딸한테 잔소리를 늘어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안타까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요즘은 살아있을 때 장례식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생전 장례식이라면 자신의 바람대로 식을 진행하고 조문객들의 애도도 하늘이 아닌 땅에서 직접 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생전 장례식까진 아니더라도 살아있을 때 자신의 장례식을 한 번쯤 생각해보고 여건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결정해두는 것은 어떨까? 앞서 소개한 자신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한 그 환자는 죽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주위에 민폐를 끼치는 것이 싫어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 그런 마음으로 자신이 떠난 뒤 사랑하는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게 사전에 사후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났던 것이다. 환자의 해안에 절로 고개를 숙이면서 사전에 장례식을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지혜로운 성견지명인지 감탄했다. 병세가 나빠지면 만사가 다 귀찮다. 게다가 의식이 혼미할 때는 자신의 장례식을 떠올릴 수조차 없다. 죽음을 앞두고 미리 장례 준비를 해두면 나중에 무거운 짐 하나를 덜 수 있으리라. 좀처럼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후회를 줄인다는 의미에서 조심스럽게 권해본다. 얼마 전 출판사 편집자와 술을 마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요, 선생님, 죽기 전에 연애하지 못한 걸 후회하는 사람이 있나요? 연애요? 어떤 연애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되묻는 내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불타는 사랑 말이에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 왠지 저는
마지막 순간에 그런 걸 후회하게 될 것 같은데. 아름다운 사랑은 마지막 여행길을 따뜻하게 비추어준다. 사랑한다는 건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특히 역경이 많은 사랑일수록 기억에 오래 남는 듯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보다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던 과거에 오히려 불타는 연애 사건도 많지 않았을까 싶다.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말이다. 죽도록 사랑하는 두 남녀가 사랑해서 헤어진단 말을 남긴 채 서로 만나지 못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재회하는 이야기는 영화나 드라마에 심심찮게 등장한다. 그 비련의 주인공들은 헤어질 때에는 가슴이 찢어지겠지만 훗날 눈을 감는 순간에는 그 아픔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떠오를지도 모른다. 그런데 요즘은 사랑을 마음이 아니라 물질이나 양으로 재단하는 시대인 듯하다. 많은 사람들이 명품 가방을 선물로 주고받으며 사랑을 확인하거나 두 사람한테 사랑 고백을 받았다는 등 이야기를 자랑 삼아 떠벌린다. 이렇게 피상적인 연애를 즐기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정말 사랑했을까?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느끼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분명한 것은 남녀의 사랑은 거래가 아니란 사실이다. 상대방에게 늘 바라기만 하는 욕심과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투영에 불과하다. 자신보다 상대를 먼저 챙겨주고 배려하는 희생이 바로 사랑인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살아있는 감정을 솔직히 부딪혀가며 숭고한 모습으로 사랑을 승화시킨다. 그리고 이 사랑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소중히 여길 때 아름답게 피어난다. 부디 기억에 남는 진짜 사랑을 하라. 뭐든 쉽게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일수록 마음에 오래 남기 마련이다. 연애도 마찬가지다. 너무 흔한 사랑은 충만함을 얻기 어렵다. 모든 면에서 인내를 가슴에 새겼던 윗세대와는 달리 오늘날 젊은이들은 자유분방한 삶을 만끽한다. 연애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들은 너무 쉽게 사랑하고 쉽게 몸을 섞는다. 그러다 실증이 나면 다른 사람을 찾는다. 이런 사랑은 쿨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 안에서 참사랑을 느낄 수는 없다. 가벼운 사랑은 그만큼의 공허함을 동반한다. 그렇다고 일부러 힘든 가시밭길 사랑을 찾으란 이야기는 아니다. 시류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또 주위와 너무 동떨어진 길을 자청하는 일이 최고의 정답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을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보고 변함없는 사랑을 주는 연애의 형태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이처럼 밀도 있고 무거운 연애는 숨을 거두는 순간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을 만큼 사랑스러운 기억으로 당신의 눈앞에 떠오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슬로우 섹스가 아니라 슬로우 러브를 추천하고 싶다. 진정한 사랑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더 오래 꼽힌다는 고리타분한 진실을 깨달았을 때 당신은 마지막 순간을 후회 없이 따뜻하게 맞을 수 있으리라. 나는 장담할 수 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추억은 마지막 순간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것을 말이다. 내가 이렇게 확신한 이유는 실제로 죽음 앞에서 옛사랑의 기억을 떠올리며 행복한 표정으로 고백하는 환자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떠날 채비를 해야 할 때 마지막 가는 길을 밝혀주는 아름다운 등불이 될지도 모른다. 나는 어느 할머니의 가슴 시린 사랑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할머니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에 지금은 만나지도 이야기를 나누지도 못하는 첫사랑이 이미 고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다음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꼭 다시 만나고 싶어요. 할머니가 나지막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나는 다시 피어날 사랑의 작은 불씨를 보았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수록 할머니는 엷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시종일관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죽음을 앞에 둔 환자인 씨는 나에게 사소한 것에 마음을 다치지 말고 흐르는 시간의 강물에 감정을 흘려보내라고 몇 번이고 말했다. 어쩌면 그의 당부는 사소한 일을 두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나와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감정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한번 흔들리게 되면 냉철하게 생각하고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게 만든다. 물론 희로애락을 표현하며 사는 삶이 결코 나쁘다고 할 순 없지만 세상 만사에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친다면 평생 폭풍의 한가운데서 지내야 할 것이다. 감성과 이성의 추를 정중앙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놓고 보니 우선 나 자신부터 돌아보게 된다. 의료 현장도 스트레스가 끊이지 않는다. 매 순간 엄청난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 활동한 의사이자 교육자인 오슬러 박사는 장차 의사가 될 젊은이들에게 의사의 중요한 덕목으로 평상심을 강조했다고 한다. 앞으로 여러분은 머리 끝까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는 사건 사고를 경험할 테지만 절대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의대 시절에는 과연 현장에서 언성 높일 일이 뭐가 있을까 싶었는데 막상 병원에서 근무를 해보니 하루가 멀다 하고 감정이 폭발한다. 그럴 때마다 오슬러 박사의 충고가 절실히 와닿는다. 병원은 생명을 다루는 세계다. 조금만 긴장을 늦추어도, 아니 특별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도 의료진이나 환자 혹은 가족들의 가시돋침말이 쏟아진다. 합당한 조언이나 충고라면 수긍하지만 부당한 언사가 뒤섞여 있을 때도 많다. 불합리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오슬러 박사의 가르침을 떠올려 가능한 한 참으려고 노력하지만 너무 지나치다 싶으면 나도 폭발하곤 한다. 더 이상 타협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 나는 환자를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철칙을 세우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여러 난관에 부딪힐 때가 많다. 예를 들면 나는 불필요한 약은 절대 처방하지 않는다. 약물 치료를 해야 하는 근거가 뚜렷하고 해당하는 약을 복용하는 쪽이 치료의 효과가 더 높다고 판단했을 때만 신중하게 약을 처방한다. 그런데 의사의 처방이나 진단을 전혀 믿지 않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씁쓸하게도 의료 불신 사회가 낳은 어두운 그늘이라. 그렇다고 해서 환자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방법은 최선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 그러나 애초에 들을 마음조차 없는 대부분의 환자들에겐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다. 그 순간 내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낸다. 게다가 환자의 치료 거부가 자신의 확고한 신념이라기보다 의료 불신이 낳은 반발이거나 환자 마음에 또아리를 튼 단단한 불신의 끈 때문이라면 인내심 대신 분노가 고개를 내민다. 환자가 전문가의 의견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민간요법을 찾을 때면 의사로서 정말 난감하다. 그런 환자들을 보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 절감한다. 이런 병원 일뿐만 아니라 나는 대수롭지 않은 작은 일에도 종종 평상심을 잃곤 한다. 죽음과 비교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을 두고 나의 인내심의 국경선은 늘 침범당하는 것이다. 환자 씨의 말대로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잘것없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닐까.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매 순간 웃으면서 지내려면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부지런히 갈고 닦아 보름달 아래 연못같이 밝고 투명한 마음을 기른다면 역경과 시련이 포말처럼 사라질지 모른다. 화내고 울고 웃어도 인생의 시계는 흘러간다. 어차피 흘러가고 지나가는 게 인생이라면 좀 더 웃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감정에 치우친 삶, 특히 부정적인 감정에 얽매여 평생을 허비하면 돌아오는 것은 후회뿐이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평화를 거머쥘 수 있는 인생의 나침반이 자리 잡길 빌어본다. 걷는 게 참 좋아요. 마냥 걷다 보면 좋지 않은 생각도 다 잊을 수 있죠. 그리고 산책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알았어요. 자연이 이토록 아름답단 사실을요. 당뇨병을 계기로 하루에 10km를 산책하는 이른의 할아버지가 있었다.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도 얼굴이 생생히 떠오를 만큼 인상 깊은 환자였다. 다양한 취미 활동 중에서도 체력을 요하는 운동은 마지막까지 꾸준히 하기가 어려운데 할아버지는 말기암에 걸려서도 매일 하는 산책을 절대 거르는 법이 없었다. 거리는 많이 줄긴 했지만 말이다. 전에는 마냥 앞만 보고 달렸으니까요. 건강보다 회사 일이 우선이었죠. 술자리 접대가 3차, 4차까지 이어지는 일은 예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뇨병에 걸렸지만요. 지금은 걷는 걸 제일 좋아하지만 사실 처음에 의사 선생님이 산책을 권했을 땐 마뜩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직접 운동화를 신고 걸어보니 신기하게도 참 재밌네요. 이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멀리까지 산책하는 게 낙이랍니다. 그래도 10km는 정말 대단하세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병이 찾아오기 전까진 계절이 바뀌면 바뀌나 보다, 달이 바뀌면 바뀌나 보다 덤덤했죠. 하지만 지금은 한 계절 한 계절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산책을 권하고 싶어요. 이야기를 나눌 당시 할아버지의 체력은 산책은 무리일 정도로 떨어져 있었다. 그래도 그는 즐거운 표정으로 다시 산책을 나갔다. 기분 좋은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가 보여준 환한 미소를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요즘은 일이 곧 인생이라고 믿는 사람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현대인의 노동시간은 여전히 길다. 물론 회사 일에 파김치가 되면서도 열정적으로 취미를 즐기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중한 일에 치여 취미나 여가 생활을 즐길 만한 시간과 여유가 없기 마련이다. 그러나 일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던 일중독자는 열이면 열 모두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후회했다. 병에 걸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보면 절대 일을 할 수 없다. 일이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은 일을 하지 못하면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좌절한다. 말기암으로 괴로워했던 60이 넘은 환자 Y는 젊은 시절 가정을 희생하면서까지 일에 매달렸다. 일은 Y의 모든 것이었다. 숨이 차고 가슴이 조여와도 사무실로 향했고 체력이 떨어져 걸음을 내딛기조차 어려운 상황에도 복직을 희망했다. Y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던 현실을 깨닫고 일이 아닌 다른 데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미 Y의 머릿속에는 오직 일밖에 없었다. 만약 또 다른 인생의 묘미를 알았더라면 그녀의 고통은 한결 줄어들었을지도 모른다. 이와는 반대로 50을 넘긴 쥐는 병상에서 점토로 다양한 작품을 만들었다. 병으로 직장을 그만두기 전까지 디자이너로 활동했던 쥐는 훌륭한 점토 공예품을 빚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끓어오르는 창작열은 변함이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2 자녀 모두 한창 자라는 10대 청소년이었다. 아이들이 마음에 밟혔는지 새하얀 도화지에 아이들 그림도 자주 그리곤 했다. 쥐의 첫 작품은 한 마리의 올빼미였다. 올빼미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어느새 가족이 되었다. 그 작품들을 가마에 굽자 은은한 광택을 내면서 아름다운 공예품이 탄생했다. 병실 한 귀퉁이를 차지한 올빼미 가족은 인자한 표정으로 병실을 오가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곤 했다.
쥐는 분명 작품 하나하나에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듬뿍 담아 완성했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여러 점의 점토공예 작품이 그녀의 유언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떠들썩한 달변가가 아닌 차분한 예술가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언어로 자신의 작품보다 어울리는 게 또 있을까? 그녀가 남긴 작품들은 나중에 집으로 옮겨졌는데 지금도 남편과 아이들을 지켜주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힘겨워할 때마다 생전에 그랬듯이 따뜻하게 말을 걸며 위로해 주리라. 쥐는 병실에서 늘 바쁘게 지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입원과 동시에 딱히 할 일이 없다며 무료해한다. 그러는 동안 시간은 흘러가고 마지막을 맞이한다. 하지만 다양한 취미 활동에 몰두했던 그녀에게는 무료할 틈이 없었다. 호스피스 병동 로비에서 항상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던 S도 있었다. 그는 듣는 이들마다 엄지손가락을 번쩍 치켜들 만한 훌륭한 가창력을 지니고 있었다. S가 노래를 부를 때면 그 자리에 모인 환자들과 의료진들은 호소력 넘치는 그의 목소리에 갈채를 보냈다. 그는 커다란 고통 속에서도 노래를 부르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쉽게 삶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처럼 병마와 사투를 벌이는 순간이라도 열정을 불사를 대상이 있으면 죽음 앞에서 조금은 의연해질지도 모른다. 일만 하느라고 놀 줄 모르는 사람들.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취미가 하나 정도 있었으면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 물론 마지막 순간을 위해 일부러 취미를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좀 더 풍요로운 인생을 꿈꾼다면 취미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삶의 기쁨을 느낀다.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 시간에도 마찬가지다. 긴 세월 동안 놀이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마무리를 아름답게 장식한다. 그 모습에 후회는 없다. 나는 세상을 떠난 환자들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심지어 실제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마저 들 때가 있다. 내세를 믿으면 좋은 점은 이 세상의 이별은 일시적이라는 것. 그래서 다음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위안을 받는다는 점이다. 때문에 내세의 존재는 이별의 슬픔을 치유해주는 강력한 힘을 지닌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 꽤 많다. 영적 치료 가운데 무라타 이론이라는 말이 있다. 이 이론에서는 말기 환자가 영적 고통, 즉 살아있는 의미를 찾지 못하고 영혼의 고통을 느끼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죽음을 초월한 미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가족, 친구, 의료인의 존재, 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바로 그것인데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의 요소가 흔들리면 영적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가 상실되면 이를 다른 요소로 보완함으로써 영적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매우 흥미로운 이론이다.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면 대개 자신의 일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율 존재를 상실하기 쉽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곧 관계 존재가 중요해진다. 관계를 통해 자율 존재의 상실을 메우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자율 존재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죽음을 초월한 미래에 대한 확신, 곧 시간 존재다. 생명윤리와 의료윤리 등을 연구한 교토대학교 칼베커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 현대 일본인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내세를 믿는 신앙이 희박해진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주장이 타당하게 들리는 이유는 종교나 신앙에 의지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지 천국에 가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죽음 직전에 세례를 받거나 신앙을 고백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두고 천국을 훔치려는 천국 도둑이라며 비웃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 종교를 찾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내세를 확신하고 싶은 희망 때문에 종교를 찾을 수 있고, 또 마지막 순간에 삶과 죽음의 의미를 붙들고 싶은 간절한 소망 때문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하루하루 숨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종교에 매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솔직히 죽음 앞에서는 직업의 귀천이나 사회적 지위 따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아는 대기업 회장이 죽음 앞에서 크게 절규하는 반면,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이 오히려 죽음 앞에서 한치의 동요도 없다. 많이 갖고 많이 누렸던 사람은 그만큼 잃는 것도 많아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수록 무언가에 매달리고 싶은지도 모른다. 평생 아쉬울 게 없었던 인생이기에 마지막까지 인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집착하는지도 모르겠다. 죽음의 사신이 찾아왔을 때의 불안은 누구나 견디기 힘들 만큼 엄청나다. 이를 대비해 건강할 때 종교를 공부하고 나름의 종교관을 확립한다면 보다 편안한 죽음의 순간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비단 죽음 때문이 아니더라도 종교 활동을 통해 인간사를 깨닫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으랴. 병상에서도 다양한 종교의 깨달음을 깨우치려고 공부에 매진한 80이 넘은 환자가 나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종교를 음미하고 깊이 생각해보는 일은 분명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는 파스칼의 명언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생각하는 일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준다. 믿음은 모두 허황된 것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종교에 관심을 가진다면 생각지도 못했던 발견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자신이 찾던 인생의 진실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인간의 고뇌와 의문이 모두 하나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허무하고 건조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치유될지도 모른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란 사실을 아무쪼록 잊지 않길 바란다.